안녕하십니까, 온터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여산송시 시조 송류익공예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우선 먼저 묘역을 보시겠습니다. 자, 문인석과 망주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놨는지 사자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장명등, 석등이 있습니다. 자, 묘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 진사 송공 휘 유익 지묘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진사 송공 휘 유익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중에 더 높은 벼슬을 추증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진사라는 그 벼슬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과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묘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묘소 뒤편입니다. 이 시조공 앞에는 이제 아드님의 묘소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내명당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안산이라든가 이거는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은 아주 청룡이 크막합니다. 천호산인데요. 천호산이 길게 호종을 한다던가요? 보호해서 이렇게 따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백호 쪽, 백호 쪽은 청룡에 비해서는 좀 낮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생기도 제법 강한 곳에 모셨습니다. 자, 다음은 뒤편의 입수룡을 보시겠습니다. 자, 입수룡 쪽에 철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기복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낙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앞으로 가시면은 또 조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말의 안장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 이제 이 묘소 앞이 제일 낮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의 안장에 탄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자, 다시 입수룡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 자, 길을 이렇게 꺾어 만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자연적인 지형도 이렇게 또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흔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갔는데요. 자, 원래는
쪽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천호산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한 100여 미터를 올라왔는데요. 자, 청룡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신용하고 청룡 사이가 골짜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뭐 그 사찰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길은 이렇게 나 있는데 용의 한 줄기는 이렇게 가운데 줄기는 이 덤불 사이로 나서 벌써 이렇게 나뭇잎이 무거져서 진입이 좀 힘듭니다.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나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자, 잠시 또 껐다가 자, 이렇게 저 끝까지 올라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서둘렀다가 굽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나름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와서요. 자, 묘소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철책이 보이시죠? 자, 갈석이 보입니다. 묘소 갈석.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묘소 뒤에 수처에 왔는데요. 자, 여기는 선익이 자연적인 선익은 당연히 아니죠. 만들어진 인공적인 선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이 굉장히 좀 길죠. 순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끝에 이제 약간 봉우리가 졌는데요. 약간 높습니다. 거기가 이제 도리어 여기 시조공 자리보다는 생기가 더 강합니다. 물론 시조공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기운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끝에 가보니까 거기도 기운이 더 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수룡이 저렇게 변화가 많은데요. 이쪽으로 이제 시조공 그 왼쪽 편으로 수맥이 흐릅니다. 물론 이제 묘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큰 자리가 있다 보면 옆에는 꼭 수맥이 흘러서 마치 보호하듯이 흐르는데요. 수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드님 묘소는 수맥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국세가 큽니다. 역시 시조묘 국세가 좀 큽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무들이 없다 보면은 장관을 이뤘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인석인데요. 개인적으로 문인석 이렇게 여러 모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인석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키가 크진 않는데 모자가 크게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뒤에 그 허리띠까지 다 세세하게 새겨놓았습니다. 자, 망조도 오래되었네요. 팔각인 것 같은데요. 석고도 있고요.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자, 장명등요.
막등인데 투박한 듯 하면서 굉장히 팔각으로 기둥 만들었고요. 밑에 단까지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노송이 많습니다. 거의 다 옆에 수십 년 된 노송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밑에 그 잡목들을 좀 쳐줘야 노송들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이렇게 담쟁이 덩굴도 올라와 있고요. 식덩굴도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좌측 밑에는 제실이 있습니다. 자, 정말 뭐 문화재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기 상석으로 가서 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묘소는 4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좌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의 안장 같은 그런 형세 때문에 당연히 앞을 보고 줄기에 따라 이제 묘소를 조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향결로 따지자면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파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거든요. 천상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인터넷 지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하천이 어떻게 나가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하천을 방향을 보면은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거의 이제 그 90도 방향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백호가 조그마한 백호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물이 보시면은 청룡방에서 발원을 해서 여기 앞에 제실 앞에 유점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멈췄다가 이 앞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나가지 않고 돌아서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이 청룡 저기 백호 쪽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꺾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꺾어지면은 그 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파구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건해방이 됩니다. 건해방. 자, 건해방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절방이죠. 자, 화국의 절방입니다. 여기 보면은 술파구죠, 술파구. 그 화국의 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술은 화국의 묘방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향이 신술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터가 되냐면 정묘양터가 됩니다. 정묘양터가 돼서 신술방이 되겠습니다. 건해로 물이 빠져나가고요. 향은 신방이나 술방이 되는데 제 보면은 이제 을좌 신향이 나옵니다. 을좌 신향이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백호방 쪽에
넓게 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쪽으로 바라보고 묘를 조성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저 앞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이제 신술방 쪽으로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도 생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생기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파고도 달라지고요. 자, 이쪽에 비해서는 이제 이쪽 능선이 훨씬 생기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공 묘소는 생기를 느끼시는 직관이 물론 자리를 잡았는데 향결까지는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기가 제법 강한 곳에 모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시 묘소 앞입니다. 고려 때 분이시니까 수백 년 된 묘소가 되겠습니다. 한 가문의 시조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향결이라는 풍수 이름으로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수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출세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좋은 묘소임에 틀림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 이만 하산을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제실도 좀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시조공 묘역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입니다. 제법 높습니다. 가파르고요. 이렇게 다니기 편하도록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자, 내려오는 계단에서 바라본 제실 모습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진 않는데 마치 이제 한 폭의 그림처럼 멋있습니다. 노송이 서 있고요. 또 이쪽에는 유점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묘소 입구 옆에 세워진 신도비입니다. 신도비 비교적 최근에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려 진사 추봉 은청 광록대부 추밀원 부사 여산송씨 시조 휘 유익 신도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제실 입구입니다. 유연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유연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문이 닫혀서 옆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실 제호는 영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길령자에 보호할 호자, 그다음에 집제자 이렇게 영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옆에 이제 관리사가 다 있습니다. 방 칸칸마다 제수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다 써 붙여서 업무 담당별로 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제실에서는
다른 가문의 제실에서는 못 보던 것입니다. 자, 대문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자, 영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대문 제실에서 바라보는 대문입니다. 출입문. 자, 그리고 옆쪽에 또 제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이고요. 자, 제실이 있습니다. 앞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자, 한옥이 아주 멋있습니다. 운치가 있습니다. 자, 시양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시양사의 전면 모습인데요. 여기는 시조공을 모시는 곳은 아니고 후대에 후손 중에 이제 출세하신 분을 따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조공을 모시는 영호제 제실과 이제 시조공 묘소가 있는 산입니다. 여기 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느 가문이나 명당도 다 관리를 하고 공을 들여야 명당이 제대로 된 명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정성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산송씨 시조공 송유익 공의 묘소와 제실을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